안녕하세요. 오늘 천연노동자는 두 가지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한독수 탄핵 기각이 말하는 것, 또 하나는 통상임금 사측이 의도에 맞서는 길입니다. 먼저 한독수 탄핵은 왜 기각됐을까요? 너무 궁금한 일입니다. 그리고 탄핵 기각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선 의견은 기각 5명, 그리고 각하 2명, 그리고 인용 1명입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는 안 되는데 판단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냥 크게만 바라보면 총리 의결 요건은 151석이다. 그리고 비상계엄 내란행위 공모는 아직 확인이 안 되니 확인이 덜 됐다.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는 의무 위반인데 파면 사유는 아니다. 이런 것들이 좀 사실 독특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검법 거부는 위반 아니다. 뭐 이런 건데 그 어떤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이었죠. 그리고 5명이 다 기각이었는데 정의용식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은 탄핵 의결 정족수도 대통령과 똑같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장이라면 권한이 중지된 대통령이 하나, 그리고 권한 중지 대통령이 하나고 대행이 또 하나인 거예요. 실제로 그 순간은 정족수가 대통령과 동일하다면 윤석열 권한이 중지된 윤석열도 대통령, 대행을 맡고 있는 한독수도 대통령, 뭐 이런 꼴 아닙니까? 사실 납득하기 힘든데 이렇듯 법 조문은 현실을 모두 담고 있지 않습니다. 법 조문에는 어떤 답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해석이고 그 해석은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논리적 일관성과 함께 정확해야 되니까 정합성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서로 이렇게 판단이 다르다는 것, 여기에서 법치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남게 됩니다. 재판관이라고 하면은 보통 양심에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서 재판합니다. 근데 이 양심 과연 무엇인가 이게 남죠. 이것은 다음 홍보물의 주제입니다. 결국 사법 체계 전반이 과연 이대로 좋은가?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는 검찰,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재판관. 근데 역시 이것은 누가 검증하느냐라는 문제가 또 남는 겁니다. 모든 권력에는 민중의 통제가 필수라고 봅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관의 시간 끌기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 결정은 결국 국민이 결정해야 되죠. 국민이 파면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점에서 비상행동의 투쟁을 비판적으로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통상임금 사측의 의도에 맞서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측은 3번에 걸쳐서 공문을 통해서 자기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1월 7일 날 공문을 보냈는데 대법 전원 합의체 판결에 따를 경우에는
노사가 그동안 합의해온 임금을 훨씬 초과한다는 우려를 처음에 밝히죠. 노사는 통상임금을 단협을 통해서 규정합니다. 단협에서 이것 이 항목 이 항목까지 통상임금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측이 제시한 것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2013년부터 2013년 이제 판결들이 막 나오면서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다 이러면서 노동조합이 새롭게 눈을 뜨고 소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소송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2024년 12월 19일 날 통상임금을 더 확대하는 판결을 얻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측이 처음 1월 7일 날은 우려를 합니다. 그리고 3월 7일쯤 돼서 공문을 보내왔는데 여기엔 아주 색다른 내용이 들어가죠. 임금 체계를 바꾸겠다. 요 전에 2월경에 그 법무법인의 워크숍이 열립니다. 대한상의로 기억나는데 워크숍이 열리면서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대책 세미나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서 대응하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임금체계 개편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회사는 임금 교섭을 마무리하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거다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이 바라볼 때는 추가적인 임금 상승을 막겠다. 임금 교섭까지는 소급 적용을 할 텐데 그 이후에는 판결에 따라서 추가적인 임금이 발생되는 것은 억제하겠다 이런 의지로 읽히는 거죠. 마지막으로 21일 날 사측이 보낸 공문에는 노사 간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논의 방식을 찾겠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하자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법 판결은 임금 부담을 높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임금 체계를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교섭 마무리하면서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거론하지 않겠다는 부재소 합의서를 받아서 마무리하겠다. 그리고 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논의 방식을 찾겠다. 이게 개별 교섭일지 대표 교섭일지 판단하겠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노사 간 쟁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항목을 통상임금 항목에 포함시킬 것이냐. 대법 판결은 개별 기업의 모든 사항을 얘기하지 않고 일반적 사항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여금 150%는 물론 김장, 가정의 달, 학위 휴가비, 교대 보조수당, 우리사주조합 지원금, 여가 선용비 중 일부, 그다음 선물 포인트까지 최대한을 주장하게 됩니다. 노동조합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모두 다 소정근로의 대가다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소정근로 대가다. 그리고 이것은 정기적이며 그리고 일률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측은 최소한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이렇게 통상임금이 정의되고 나면 앞으로도 연장근무, 그 다음에 야간수당, 그 다음 휴일근무, 미사용 연차수당 이거는 이제 근속 20년 이하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적용돼야 되는데 사측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서 억제할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노동조합은 그 사측의 의도를 그대로 따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노동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개편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홍보물에서 우리는 통상임금 예상 수액을 한번 내놓을 생각입니다. 그걸 놓고 전체 조합원 농지들과 함께 해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